니어숏이요? 니어숏 괜찮은데요? 제가 괜찮다고 하는 이유 요거 그리고 요거 니어 이거 지저분한데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 평행 추세만 보면 돼요.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 여기를 다시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여기 가겠죠? 안녕하세요, 비트코인 정도입니다. 지난번 평행 채널 마지막 시간에 이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루프링 관련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었죠. 제가 4월 23일이랑 5월 1일이랑 이렇게 두 번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루프링 2주 연속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둘 다 평행 채널 파트 2에서 배운 전체 그림에서의 평행 채널 작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고 예상 경로와 타점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그때 당시에 제 분석을 먼저 보고 복귀하면서 풀이를 해드릴게요.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줘서 그거 먹고 잠들었습니다. 니어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니어 숏이요? 니어 숏 괜찮은데요? 제가 괜찮다고 하는 이유 요거 그리고 요거 근데 이거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최대 거래량이 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숏을 이거 기준으로 잡았으면은 매우 나이스다. 이 봉 보이시죠? 이 봉. 그래서 여기서 숏 잡았으면은 이거 못 넘는 거 보고 숏 잡았으면은 베리베리 나이스. 근데 지금 버텨주는 구간이 여기서 버티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. 여기에 눌림목 그리고 제가 도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. 그러니까요. 여기 못 버티면은 빠질 텐데 이거 리테스트 해주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이 평행 채널들 보이시죠? 요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질문 받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차트가 나왔네요. 그리고 이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그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니어 이거 지저분한데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 평행 추세만 보면 돼요. 이 평행 추세를 어디서 그렸냐? 이 큰 삼각형에 자 평행 추세 그리는 방법 삼각형 또는 평행사변형 모양 나오는 거 있으면은 꼭 그려놓으라고 했고 여기랑 여기 찍고 여기다가 찍어서 그려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 그리고 여기가 3층 이겠죠. 그리고 여기가 1.5층 여기가 1.5 이때 라이브 할 때 당시에 있었던 선들을 하나도 안 건드렸던 거거든요. 뭐 다른 거 지금 선 지저분한데 다른 거 볼 필요 없다. 이 라인들 굳이 볼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건 평행 채널만 메인으로 보면 된다 말씀드렸었고 이 1.5층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헤드앤숄더 그리면서 빠지는 거고 지금 이 1층까지 뺐다 그러면 얘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 여기를 다시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여기 가겠죠? 여기를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현재 지금 이 라인을 이탈했잖아요. 이게 평행 채널의 1층이었습니다. 제가 항상 1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이 라인 위로 이 1층 라인 위로 올라타주지 못한다면 1층 하단 라인이죠.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얘가 바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 안 했죠. 왜 이렇게 말했는지까지도 이따가 복기를 해드릴 거고 그때 당시에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.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 그어놓고 보시면 됩니다. 얘가 빠졌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빠질지는 몰라요.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비게 될지 얘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쭉 빠질지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라인들 오면은 잡아야 된다. 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가파르게 빠지게 되면은 이런 라인은 잡으면 안 되는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질질 흐르면서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잡아볼 만한 거고 가장 좋은 라인은 여기에요. 가장 좋은 라인은 이 라인이고 이거 제가 웨이브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라고 항상 말하는 거 여기죠.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려두면 돼요.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얘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흐르다가 여기서 박스권 만들다가 이렇게 이런 라인에서 부딪히면 이게 10달러인데 여기 밑에 잡아놓은 게 그럼 의미가 없어지죠. 그럼 숫자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가 10이랑 9.5 적어드릴게요. 이거 제가 대략적으로 잡은 거라서 정확하진 않아요.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라인들은 미리 잡아 놓은 다음에 얘가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때 가서 보고 상황에 맞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. 이거 숫자만 보고 무조건 잡으면 안 돼요. 근데 이 두 라인은 잡아도 되겠다. 7.6에서 7.24랑 6.29 여기는 잡아도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움직인 구간들은 정확하게 잡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. 이런 대략적인 이렇게 구간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조금 열어두고 잡아야지. 다 소수점 자랑하지 말고 또 질문 있나요? 그때와 마찬가지로 평행 채널 남기고 다른 선들은 지우겠습니다. 이 봉이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될랑 말랑 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여기도 있긴 하지만
여기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컷 편집을 했지만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하락의 가능성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.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차트가 딱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밤에 라이브를 했으니까. 그래서 얘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준 다음에 이 라인들을 이런 식으로 비비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만 이탈 안 한다면 이 수평 라인과 평행 채널의 1.5층이거든요.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그림도 나오죠.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무조건 평행 채널 이탈했다고 다 내려가는 거 아니고 무조건 여기를 지켜줬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은 공존합니다. 어느 순간 매 순간 똑같아요.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둘 중에서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둘 뿐이지 아예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. 보조지표를 배워도 그렇고 제가 강조하는 작도를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맞추는 게 아니에요. 기술적 분석은 동전던지기처럼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.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에 진입을 한 다음에 내가 잡은 기준과 근거들을 통해서 이 방향대로 갔다 라고 한다면 수익을 얻고 내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지만 얘가 반대로 간다 라고 한다면 내 기준점을 이탈했을 때 자르는 겁니다.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반복했을 때 얘는 수익이 이만큼이 계속 쌓이고 손해가 이만큼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만큼이 내 수익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. 승률이 50%가 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어요. 기준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. 트레이딩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.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적 분석 파트에 가서 기술적 분석 제대로 하기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자꾸 뭐 한다고 약속은 드리는데 언제 할진 몰라요. 잠깐 딴 내용으로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얘가 이 라인을 돌파해 줄 수도 있다. 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벼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숏을 잡을 거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라. 그리고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는 숏을 잡아라. 왜냐? 여기 박스권이니까 여기 단기 박스가 형성이 됐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얘가 이렇게 빠져주면 베스트긴 하지만 여기가 지지, 여기가 저항이죠. 지지에서 롱 포지션, 그리고 저항에서 숏 포지션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애매한 자리다. 왜냐? 평행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는 요걸 이탈했지만 여기로 올라타게 된다면 얘가 이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니까 제가 손절은 항상 가능성의 싹을 잘라내는 게 손절이라고 했죠. 한참 갈 대로 다 가놓고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손해를 큰 결심을 갖고 잘라내는 게 이게 손절이 아니에요. 그래서 평행 채널과 이 수평 라인들을 기준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이동평균선이랑 일목균형표도 보면서 현재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. 하지만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숏을 잡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